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범위 넓게 가져가야 한다는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신다는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무해지 보험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경제주치 유영빈 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모든 보장자산과 금융자산을 제가 확실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리의 보험 전문가 권성도 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보험을 유지 중이시지만 정작 내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 있고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많이 어려워들 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에 대한 정보 제대로 알아가게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건강한 보험을 가지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도경목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권이 1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암보험. 자, 유영빈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을 또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암보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사망 원인이 부동의 1위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준비를 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시면 또 발병률 또한 계속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남녀노소 뭐 가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현재 암 발병률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저희 대한민국 인구에 비해서 3분의 1 확률로 암에 이제 걸린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가 추세이고 남성분들로 보시게 되면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분들로 보시면 3명 중에 1명 이렇게 또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발병률이 높은 질병이 바로 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남성은 5명 중에서 2명,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걸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암에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게 또 남녀 성비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남녀 성비에 따라 많이 달라지시고요. 네. 그리고 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몸의 부위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정도에 따라서 또 이름도 달라지는데 네. 그리고 또 발병률이 가장 높아지는 또 암들이 어떤 건지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를 보시면 상위 1, 2, 3위를 먼저 보게 되면 남녀 전체로 따지면 3위에 이제 폐암으로 나와 있고 2위에 이제 갑상선암, 1위에 이제 위암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식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또 위암이 1위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1위에 이제 위암, 2위에 폐암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암들을 계속 걸리는 추세이고요. 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어떻게 보면 남녀 생식기암이죠. 그래서 네. 이런 암들을 더 많이 이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는 내가 이제 보험을 준비할 때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성분들은 위암과 폐암, 대장암에 많이 노출이 되고요. 여성분들은 유방암과 갑상선암, 마지막으로 대장암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은 조금 다르게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존에 암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세 가지를 잘 준비를 했는지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권성도 전문가님, 예전에는 이 암에 걸리면 사망하는
힘드시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요새는 이 치료 방법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존율도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검진을 이제는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때때로 이제 주기적으로 많이 받으시고 또 초기에 많이 발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치료 방법이 있어서도 되게 많이 편해졌기도 하고 그리고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우리가 항암제 치료제가 있지만 네. 이제는 또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해서 또 새로운 치료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생존율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서 우리가 이제는 암에 대해서는 네. 무조건 너무 우리가 암이 걸리면 정작 바로 이제 사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치료를 해서 내가 또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암이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그만큼 생존율이 더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치료 방법이 발전되다 보니까 생존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막막하고 너무 슬프고 암보험 준비를 잘 해놨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전했다고 네. 해도 우리가 당사자분 암이 걸리신 분이 가장 많이 힘드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 치료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 저하가 상당히 심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계속 되다 보면 당연히 가족분들까지도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거기다가 치료 비용에 우리가 병원비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지출들 그리고 네. 내가 먹고 입고 또 따로 챙겨야 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암이 진단을 받아서 발병이 되다 보면 일을 거의 그만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정작 암을 우리가 좀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치료할 확률이 상당히 높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가 보험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끼시고요. 또 재발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비라든가 간병비, 요양비용 이런 점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참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암보험 가입에 앞서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족 중에 네. 우리가 이제 암이든 그리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가족력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보다는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발병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네. 부모가 암일 경우에는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그리고 갑상선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는 3배 이상이고요. 네. 형제 자매 중에 암이 있는 경우는 유방암이 2배, 그다음에 위암과 폐암, 대장암이 3배, 네. 그리고 갑상선암이 약 4배 정도로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할 때 내가 가족 중에 혹시라도 암을 진단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거는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보장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력이 없더라도 암이 발병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가족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내가 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모가 암일 경우,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 무려 2배에서 약 9배 정도 더 암에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족력이 있으시면은 진단금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지 그리고 가족력에 있어서 내가 이 암들을 잘 보장을 받는지 스스로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영빈 전문가님, 발병률과 이런 진단금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보험사마다 이 주력 상품들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앞서서 발병률을 조금 이제 확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암 진단금을 또 나에게 맞게끔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보험사마다 주력 상품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을 조금 이제 취중이 돼서 네. 많이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보험사는 또 수수비를 또 많이 준비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제 보험사마다 좀 잘 알아보시고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걸 좀 네.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보시고 특히나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뭐 일반암만 중요하다, 뭐 네. 유사암만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고해감이나 이제 소해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내 가족력에 이제 맞는 그런 뭐 보장이 어디가 잘 되는지를 좀 한 번은 좀 찾아보시고 네. 정말로 그게 맞는지 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되고 표를 보시면 이제 네. A 보험사부터 이제 B, C, D 보험사까지 네 가지 보험사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 네. A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소해감이 굉장히 또 준비가 잘 되는 네. 보험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해감이 조금 걱정되시면 A 보험사를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B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반암 진단금을 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C 보험사 같은 경우는 재진단암 그러니까 이제 암이 한 번만 올 수도 있지만 네. 두 번, 세 번 계속 재발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좀 더디거나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또 C 보험사를 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D 보험사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암 수술을 하실 때에 있어서 종수술비가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이제 상황이나 가족력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잘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가 맞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 보장이 크고요.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에 있어서 보장이 크고 또 다른 회사는 종 수술에 있어서 보장이 큽니다.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시기보다는 회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본인한테 어떤 회사가 잘 맞을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한 다음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영비 전문가님 추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소외감이라든가 유사암 이런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보장 범위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음. 일단은 먼저 일반암에 대한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네. 소외감과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이제 일반암으로 취급이 되고요. 네. 뭐 그 안에 이제 고해감도 포함이 되시고요. 또 고해감은 보험사마다 이제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네. 뭐 3대 고해감이 있고 뭐 5대 고해감이 있고 뭐 11대 고해감이 있는데 일단은 또 그렇게 또 구분이 되시고 또 네. 소외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장 점막내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분들은 이제 유방암, 자궁암 네. 이런 것들이시고 남자분들은 전립선암이나 이제 뭐 방광암 이런 것들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자분들 이제 갑상선암은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네. 제 친구도 30대인데 네. 벌써 갑상선암이 와가지고 저도 되게 걱정을 많이 네. 했던 경우가 있었고 이제 뭐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네. 게 또 갑상선암이고 그리고 뭐 제자리암이라든지 뭐 기타 피부암이라든지 뭐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다 영기에서 1기 암이긴 한데 네. 착한 암이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잘 준비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20대 때 갑상선암에 걸렸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갑상선암은 젊으신 분들도 많이 걸리네요. 네, 맞습니다. 20대, 30대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뭐 아마 이제 주변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많기 때문에 네. 요새 또 젊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 유사암을 정말 많이 잘 준비하시는 추세이고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잘 꼼꼼하게 한번 해서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보장 범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보험 준비 다 했다.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암 진단비만 준비를 잘 해놓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암 진단비에다가 소외감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고해감까지 전체적으로 다 챙겨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경목 전문가님. 보험을 준비할 때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냐 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도 달라지잖아요. 네. 네. 그 비갱신형과 네. 갱신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네.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네. 네. 그 나이가 적거나 암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 우리가 보장 기간이 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나이가 많으시거나 암 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그
그 암 진단금이 부족해서 네. 향후에 그 우리의 생활 자금을 추가적으로 네. 마련하시려는 분들도 갱신형으로 음. 가입하시길 네,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분들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암보험을 준비할 때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경목 전문가님, 어떻게 유리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암보험은 순수 보장형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 네. 만기 환급금이 높은 보험이라고 해서 다 네. 좋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네. 그 순수하게 암을 보장받는 순수 보장형으로 암을 준비하셔서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고 네. 네, 추가적으로 암은 중복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그 저렴한 보험료, 내가 절약한 보험료를 가지고 암을 추가적으로 진단금을 더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네, 보여집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만기 환급금에 많이들 얽매이시는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순수 보장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순수하게 암 보장 받으시면서 보험료는 절감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기존에 암보험이 있으면은 순수 보장형으로 잘 가지고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권성도 전문가님, 이제는 이 보장 항목들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장 항목들을 살펴볼 때 여러 가지 담보 구성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것들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시로 든 거는 만 35세 여성, 그리고 20년 납 90세 만기,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해서 보험을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암 진단비죠. 그래서 암 진단비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유방암이나 자궁암 쪽 이쪽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되실 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요때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암 진단비에서 이 남녀 생식기암,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보험사에서 이것들을 분류를 시켜서 소외감으로 분류를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제외가 되는데 이 제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가지고 가신다면 나중에 내가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나왔을 때 네.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겠죠. 거기다가 이제 소외감 진단비로 따로 분류가 됐지만 또 소외감 진단비가 상당히 금액이 작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네. 보면 내가 실질적으로는 암 진단비를 어느 정도로 준비를 했지만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서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고해감이나 뭐 11대암, 뭐 특정암 이러한 암들은 실질적으로 특정한 암, 어떤 암일 때 지급을 해주겠다라는 담보 구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보장 내역들이 보장금이,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들을 고해감으로 좀 분류를 하는데 이게 회사마다 다 틀려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고해감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일 때 보장금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보험사마다 이 고해감의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췌장암이나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췌장암이나 뭐 폐암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가 고해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부가적으로 우리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암에 과연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들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림으로써 내 증권을 봤을 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체크해 보시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 안에 이 유방암과 자궁암이 잘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땡땡땡 제외라고 써져 있으면은 내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보장을 잘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땡땡땡 제외가 없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여성분 예시를 들어주셨으니까 남성분도 살펴볼까요? 네, 남성분, 저도 이제 남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암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준비 잘 네. 하셨겠죠? 네,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저도 가장이고 하다 보니까 암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큰데요.
우리가 암을 체크를 할 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력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시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남성분, 28세 남성분입니다.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남성분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가장으로서 이제 30대가 넘으면 점점 이제 가장으로서 걱정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암을 준비할 때 보통은 암 진단비에 있어서 남자분들은 위암이나 대장암 이쪽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으로 진단을 받을 때 만약에 마찬가지로 소외감에서 남녀생식기암, 전립선암이나 아니면 뭐 대장암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는 요거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서 내가 이것들을 봤을 때 분류가 돼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암에 대해서 네. 우리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폐암 걱정이 많이 되실 거고요. 네. 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암도 걱정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들에 있어서 진단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암 치료제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적 항암 치료제라고 해서 새롭게 나온 게 있어요. 네. 요게 우리가 기존의 항암 치료제는 부작용이 좀 있죠. 머리가 빠진다거나 네. 또 힘이 많이 없다거나 구토를 한다거나. 그렇죠. 설사도 있고 네. 복통도 있고 그런 게 많은데 표적항암 치료제는 이런 게 아니라 기존의 악성 종양 세포를 표적을 삼아서 그것만 죽이는 뭐 치료법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게 하고 싶어도 실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엄두를 못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항암 치료제를 준비를 하면 실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네. 나는 좀 더 편한 치료법으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남성분과 여성분에 있어서 필요한 암의 부분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성분들도 우리가 요즘은 췌장암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췌장암은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암보다는 많이 들어가죠. 그렇다 보니까는 고액암에 있어서 이 췌장암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되는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표적암 치료제가 있는지 네. 그리고 고액암에 있어서 췌장암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또 암 진단비가 있는데 요게 남녀생식기암, 전립선암이나 대장암이나 이런 암들이 제외라는 문구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새로 나온 보험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부작용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이 트렌드에 맞게끔 이 보험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단금 적정 금액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일반암의 좀 보장 범위가 넓은지도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암보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이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영빈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는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네. 비갱신 보험과 갱신 보험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 정확한 차이를 명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갱신형이 어떤 건지 비갱신이 어떤 건지 좀 오늘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보험료에 관심을 많으신데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유영빈 전문가님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표를 보시게 되면 왼쪽이 갱신형 보험으로 네. 되어 있고 오른쪽이 비갱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신형 보험은 굉장히 초기 비용이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30세, 40세, 50세 계속 가시면서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보험이지만 이제 사실 젊었을 때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젊은 층들이 조금은 갱신형에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고 네. 또 사실은 이게 내가 갱신에 가입했는지 비갱신에 가입했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점검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금액만 봐서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대별로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계속 보험료가 오르고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한 그 기간까지 이제 납입 기간이라 보장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는 네. 보험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이제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를 함으로써 내가 이제 보장을 받고 싶은 그 기간까지 보장 기간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초기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납부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는 납입보험료 납부 안 하셔도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한 보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소 비쌀 수 있지만 보험료에 있어서는 큰 변동 없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갱신형이 보험료도 오르고 네. 또 평생 내야 되니까 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네. 않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네. 이 갱신형 보험, 비갱신형 보험 두 가지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이제 비갱신호도 많이 준비하고 네. 갱신보험도 있지만 무조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신 것 같고 먼저 갱신형 보험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단점은 이제 계속 뭐 오르는 보험료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 안에 아팠을 때는 네. 보장을 빨리 받을 수도 있다. 음. 크게 많이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요새 이제 코로나 시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내가 지금 당장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비갱신으로 준비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 보험은 초기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본인의 이제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서 나는 네. 좀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재무 설계라든지 보장 설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또 비갱신을 또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아니면 나는 이때까지만 보장이 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갱신으로 준비하시고 또 보완하는 차원에서 또 갱신형도 굉장히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나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본인의 성향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한테 장점이 많은 보험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도 전문가님, 혹시 선택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뭐 대체적으로 우리가 네. 기본적인 성향의 차이도 좀 있겠죠. 네.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거나 네. 자금을 관리할 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알아서 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렇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 통장에 나는 고정 지출 비용에 대한 통장이 따로 있고 또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신용카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생활비나 이러한 통장이 따로 있고 용돈이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험에 대한 해지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실적으로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통장에 고정 지출 비용도 나가고 신용카드 비용도 나가고 뭐 어떻게 보면 보험에 대한 해지 경험도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비갱신형 보험에 있어서 좀 유지가 힘들 수도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제가 A라는 분과 B라는 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은 고정비 통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네. 그리고 B라는 분은 고정비 통장이 없죠. 그리고 네.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A와 B 중에 네. 어떤 분이 좀 보험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보험 해지 경험도 없으시고 네. 고정비 통장을 사용하는 A가 더 유지를 잘 하시겠네요. 그렇죠. A가 많이 유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요거를 봤을 때 우리가 실적으로 내가 유지를 진짜 할 수 있고 보험을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A라는 분은 비갱신형으로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
B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B라는 분은 상대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보험에 대한 해지 경험도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가기 힘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성향에 따라서 나는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서 네.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적으로 준비를 할 때 나이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비갱신형과 갱신형이 있으면 나이가 좀 60대 이상이다 네. 라고 하신다면 어떤 형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장기 갱신형을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우리가 네. 나이도 있지만 네. 직업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고위험군이라면 또 보험료에 또 변동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으로 비갱신을 준비를 하더라도 60대 이상이 되더라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장기 갱신형을 준비를 할 때 어떤 분들이 하냐면 네. 좀 고직업군, 고위험군들이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게 좀 많이 보여지고요. 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갱신이 되면 이거 얼마 안 오른다고 들었는데 네. 실적으로 많이 안 오르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또 손해율에 따라서 또 그 보험사의 유병자분들 그리고 청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네. 것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실적으로 납입 보험료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앵커님 우리가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있을 때 네. 어떤 형이 보험료 납입을 많이 하게 될까요? 어쨌든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는 네. 갱신형이 최종적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드릴 때 네.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은 또 도규먼 전문가님이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이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성향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그냥 갱신형 보험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갱신형 선택하거나 나는 보험료의 변동 없는 비갱신형이 더 편하다고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맞게끔 대비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납입 보험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많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잘 알고 있는 암보험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비갱신형과 갱신형 둘 다 동일하게 80세 만기 기준으로 설정을 해봤을 때 비갱신형은 우리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하면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입니다. 이때 보험료를 보시면 총 보험료가 552만 원입니다. 네. 반면에 갱신형은 우리가 80세까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고 네.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비교적 많이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리는 게 보이시죠? 그러게요.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 봤을 때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거의 3배 정도 비싸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권성도 전문가님, 어쨌든 이 갱신형이 보험료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갱신형을 선택을 할 때 약간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적으로 우리가 갱신이 될 때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것을 실적으로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예전에 준비하셨던 분들 중에 이 보험들이 3년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 갱신형이라는 게 단기 갱신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의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단기간에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내가 만기 때까지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실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준비했던 진단비들이 암 진단비, 그리고 뇌쪽과 심장질환, 그리고 입원비, 또 수술비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럴 때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르긴 하는데 젊으신 분들은 보험료가 상승률이 상당히 작겠죠. 네. 근데 나이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보험료의 상승률이 커지면서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럴 때는
갱신 주기가 짧은 형이 아니라 장기 갱신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네. 뭐 10년형, 20년형, 30년형 뭐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단기 갱신형보다는 네. 짧은 갱신 주기보다는 실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볼 수가 있고요. 20년 갱신형이라고 한다면 20년 동안은 보험료 변동이 없고 20년 뒤에 보험료가 오른다. 30년 갱신형은 30년 동안 보험료 변동이 없고 30년 뒤에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분들은 단기 갱신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장기 갱신형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일러주셨으니까요. 혹시 60대 이상인 분들은 내가 단기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권성도 전문가님, 이제는 납입 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단기 갱신형이냐 장기 갱신형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단기 갱신형, 3년 갱신형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납입 면제 사유가 우리가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네. 아니면은 뭐 뇌졸중이나 급성신경염색, 뭐 휴유장애 80% 이상 이런 것들을 보통 납입 면제라고 하는데 네. 이건 또 보험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3년 갱신형으로 했다면 1년 뒤에 만약에 내가 납입 면제를 받았다라고 네. 한다면 나머지 2년 동안만 납입을 면제받는 거고요. 2년 뒤가 지나서 또 갱신이 됐을 때는 그때는 납입 면제가 되지 않고 다시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납입 면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기 갱신형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3년 갱신형으로 했다면 3년 동안만 납입 면제를 해준다라고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년 갱신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납입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지나면은 그러면 다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이럴 때는 또 뭐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셔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1년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을 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20년, 30년 그 시간에는 보험료도 오르지 않고 그 와중에 납입 면제 기능까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무해지 보험, 도경복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무해지 보험이란 네. 우리가 보험기간, 가입기간 내에 해지를 했을 때 네.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입니다. 네. 무해지 보험에도 환급금이 0%인 완전 무해지 상품이 있고 그리고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의 해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저해지 상품이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해지 보험도 있고 무해지 보험도 있고 이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뉴스에서 이 무해지 보험을 이제는 중단시킨다 이런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유영빈 전문가님, 왜 중단을 시킬까요?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사실 객관적인 제 입장은 사실 이게 소비자의 권리인데 네. 뭐 보험회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판매를 좀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뭐 보험회사나 고객의 뭐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지금 추세는 이제 무해지가 예전에는 진짜 제로 0%짜리도 많았고 굉장히 보험료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성비다라고 해서 네. 많이들 준비를 하셨는데 네. 또 지금은 이제 점점 이제 뭐 10%짜리, 50%짜리 이렇게 생겨나면서 또 보험료가 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그런 또 추세라는 걸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득을 창출을 해야 되는 그렇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비자들이 이제 무해지보험 많이 가입을 하지만도 네. 또 잘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예기치 못한 또 상황이나 내 경제적인 뭐 또 상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보험사가 또 이득을 또 많이 가져간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또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이렇게 좋았던 가성비 있던 보험이 자꾸 점점 또 축소가 되는구나. 네. 또 미리 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또 저렴하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유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런 뭐 시장의 다양성과 뭐 또 이런 상품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험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서 네. 또 어떤 상품들이 요새는 또 좋은지 이런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비자가 조금 더 저렴한 상품에 가입을 하고 싶은 거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인데 그 선택이 조금은 제한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권성도 전문가님, 제가 들었을 때는 절대로 해지하지 않겠다. 그러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무해지 보험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지를 안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험료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무해지형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실적으로 옛날에 알고 계셨던 게 기본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저해지 환급형을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해보면 같은 보장이 들어가더라도 보험료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럼 이것을 그렇군요. 매달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매달 보험료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보장을 준비하는데 나는 좀 더 오랫동안 준비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러면은 기본 환급형과 네. 저해지 환급형, 무해지 환급형을 잘 비교하셔서 좀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험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렴하게 준비를 하고 싶으면은 무해지 보험으로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영민 전문가님, 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디 하나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만기 환급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무조건 저렴한 가성비 있는 무해지가 좋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이제 각각의 생각이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나 한번 앵커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게 우리가 아까 앞서서 네. 암에 걸리는 분이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면 만기 환급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납부하는 이 보험료에 대해서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 나머지 2명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돈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여지게 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저렴하게 내가 암보험을 내가 암에 보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비용들을 아껴서 네. 암 보장을 더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많이 받을 수 있게 이게 또 무해지로 또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의 이제 가치관과 또 이렇게 보험 방송을 또 보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정립을 해 나가면서 나한테는 과연 어떤 것이 맞는지 뭐 나중에 이제 뭐 노후 자금으로도 좀 필요할 수 있는 환급형이 그쵸?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이제 보장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때까지만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무해지로 또 준비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걸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생활 자금이라든가 노후 자금으로 이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환급형 보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가성비 넘치게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해 보고 싶다. 그러면 무해지 보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권성도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어떤 거였을까요? 아무래도 많이들 볼 수 있겠지만 보험 종류가 너무 많고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보험 내역을 보면은 실적으로 지금 보험료는 47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험 개수가 상당히 많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보험을 쭉 봤을 때 네. 저축도 준비하셨고 뭐 종신보험, 뭐 건강보험, 암보험, 네. 운전자 보험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갱신형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보험료도 지금 좀 어느 정도 내고 계시지만 네. 앞으로 좀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장 내역들을 보면 네. 실적으로 우리가 사망 보장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나이는 네. 젊으신데 사망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받아야 되는 보장 내역들이 상당히 많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군요. 해보시면 됐고 네. 보장 내역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 중에 보셔야 될 게 뇌혈관이라고 있죠. 뇌혈관이 뇌쪽 질환으로 우리가 진단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보장인데 요게 뇌혈관이 보통은 우리가 보장 범위가 크다라고 하는데 보장 범위가 큰 것들이 아니라 뇌출혈과 뇌졸중으로 보장 범위가 조금 더 협소한 보장으로 들어가 있다. 심장 쪽도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보장 범위가 협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보장을 받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으로 지금 담보의 구성 자체가 중요 담보들이 다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의 부담이 나중에는 올라가면서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갱신형은 납입 기간이 내가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보장에 대해서 납입 기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좀 바꿔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노후 대비에 관한 부분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필요 담보에 제외하고 필요하지 않는 담보들은 삭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준비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운전자 보험과 치아 보험도 여러 가지로 한 가지만 준비를 함으로써 좀 보험료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으로 보완을 했을 때는 담보 구성 자체가 여기 보시면 뇌혈관과 허혈성이 들어가 있다. 네. 거기다가 뇌혈관과 허혈성 수술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좀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망 보장금이 줄었습니다. 실적으로 이 젊은 분들은 사망 보장보다는 보장 범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보장 내역들에 대한 보장이 좀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벌금 담보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전과 다르게 조금 더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전자 보험도 내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갱신형을 정리를 하고 필요 담보만 준비를 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올 보험료가 12만 8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내가 앞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함으로써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서 유지가 가능하고 보장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